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투자 전문가 찐닝 위원님 모셔서 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H20 중국 수출을 허가했죠. 지난 4월부터 금지를 했었는데 3개월 후인 7월 15일 다시 수출을 허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단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배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이제 중국에 H20을 수출할 네. 수 있게 된 건데 네. 이게 이제 3개월 만에 결정이 좀 바뀐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뭐 젠슨 왕도 여러 노력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전해지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기간입니다. 네. 정책이 이렇게 좀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이랑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입장에서 네. 이렇게 나눠서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 기업은 아무래도 이익을 창출하는 그렇죠. 기업이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음. 재고 처리를 통해서 실적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매출 중에 중국 매출을 보면 2023년이 103억 달러, 2024년 170억 달러. 그래서 만약 정상적으로 딱히 수출 금지 없이 무난하게 가더라도 올해는 적어도 한 150억 달러 또는 160억 달러까지 중국 매출을 올려야 돼요. 근데 1월부터 계속 하다가 4월 9일부터 수출 금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그 회계 연도가 1분기가 1, 2, 3월이 아니라 2, 3, 4월이잖아요. 2, 3, 4월, 4월까지 수출 금지한 것까지 재고 상각을 계산해서 하면 2, 3, 4월 즉 1분기 회계연도 1분기에 55억 달러의 매출이 줄어들었다라고 재무제표에 기상이 됐고 네. 그리고 매출이 줄어들면 매출 총이익률이 또 줄어들 수 있잖아요. 총이익률을 보면 2월부터 4월까지 총이익률이 71.3%. 요거는 전 분기 대비든 전년 대비든 다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재무제표상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빨리 저사양인 중국 맞춤형인 요 저사양 H20을 빨리 중국에 팔아야 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H20이 기존의 H100이라는 최첨단 칩의 완전 훨씬 7, 80% 저사양으로 만든 그렇죠. 거라서 그래서 H100의 사실 20% 성능밖에 안 나와요. 15% 20%. 그러니까 이게 중국 맞춤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중국 이외의 고객사에 팔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재고는 계속 비축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이 글로벌 AI 시장에서든 뭐 전체 응용이든 AI 칩 시장에서든 최대 시장이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숫자로 짚어보면 2024년 글로벌 AI 칩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30%, 올해는 46%, 27년 50%대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AI 칩 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60%대가 될 것으로 전망돼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수출 금지나 행정적인 그런 제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우회적으로 중국에 빨리 수출해서 뭔가 중국 시장을 차지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젠슨황 CEO가 뭔가 조치를 방법을 대야 되죠. 그래서 4월 9일에 수출 금지가 나온 후에 4월 14일에 젠슨황이 계속 그 4월 한 달 동안 계속 트럼프 행정부로 찾아가서 뭔가 로비를 해야 되잖아.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이니까. 그래서 4월 14일, 4월 중순쯤에 젠슨황이 그러면 5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AI 인프라 투자를 내가 약속한다. 그러고 나서 한 보름 지난 후에 4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수출 해제를 고려 중이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에 드디어 해제했어요.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 입장이고 또 바꿔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110의 성능보다 훨씬 낮은 그 H20이기 때문에 화웨이는 이미 그 전에 이미 대량으로 중국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는 어센드 910B는 대체로 H20에 해당돼요. 그러면 지금은 910C뿐만 아니라 C는 작년부터 대량으로 공급하고 910D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이미 H20보다 훨씬 높은 그러니까 화웨이 목표랑 타깃은 H100이죠. 그러면 이미 H20은 화웨이가 그에 해당되는 어센드 910B를 대량으로 공급하는데 이거를 H20을 수출 금지한다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어쨌든 그 5천억 달러 AI 인프라 투자 계획 5천억 달러라는 게 나중에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게 약속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본인 SNS에 올렸잖아요. 네. 이렇게 뭐 투자 계획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토류. 그래서 6월 런던 회담이 성사된 것도 사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미국의 이미 전기차, 그 민용이든 방산이든 이미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혹시 내가 저상이지만 HE20을 풀어준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 뭐 하고 해주지 않을까? 약간의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감이 없지 않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의 정책이 바꾼 건 저는 본질적으로는 딱 그거예요. 젠슨 황이 이런 로비, 이런 투자 약속을 통해서 자사의 재고 처리를 빨리 해서 실적 개선을 해야 한다. 엔비디아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뭐 대주주들이나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기업의 입장. 네. 으로서 CEO의 뭔가 노력 뭐 네. 이런 것들도 좀 많았던 것 같다. 또 보도 나온 것만 봐도 네. 뭐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내에서는 그동안 자체 칩을 개발하려는 노력들도 뭐 꾸준히 진행이 돼 왔고 네. 특히나 대표적으로 이제 화웨이가 있고 네. 수출이 다시 한번 막혔었던 3개월간에도 대안을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네. 했을 거고 네. 그럼 H20이 다시 허가가 돼서 팔리면 그래도 여전히 중국 쪽은 H20 수요가 좀 많은 건가요? 중국의 선택은 어떨까요? 단기랑 장기로 나눠서 보면 네.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가 한 예를 들어서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바이트댄스 같은 빅테크 업체 그리고 그 외에 뭐 자율주행차나 있죠. 근데 가장 금액이 큰 게 빅테크죠. 근데 7월 15일에 수출 해제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16일에 로이터 통신에서 뭐 텐센트나 바이트댄스 이런 빅테크 업체에서 이미 발빠르게 H20을 당장 빨리 많이 주문했다. 근데 또 그에 대해서는 딱히 사측에서는 입장 표명이 없지만 또 중국 SNS나 기사를 참고하면 바이트댄스는 우리는 구매 안 했다라고 부정하는 기업도 있고요. 근데 만약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몇 개 빅테크 업체들은 과거에 그냥 몇 년 전부터 계속 엔비디아의 첨단 칩을 쓰다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H100이든 H20이든 하드웨어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랑 iOS랑 화웨이 홍멍이 있듯이 그리고 컴퓨터는 윈도우스랑 그 맥 OS 그리고 화웨이는 또 홍멍 시스템이 있듯이 엔비디아의 절대적인 강점은 저는 하드웨어인 칩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세팅되어 있는 CUD의 쿠다라는 생태계 그렇죠.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빅테크 업체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쿠다 여기에 이미 익숙해져요. 심지어 중국의 컴퓨터 공학과가 있는 대학에 심지어 필수 과목이든 선택 과목이든 쿠다라는 네.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엔비디아 칩을 대량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해온 업체들은 물론 화웨이 거도 일부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H20이 완전 훨씬 성능이 낮은 저사양이라 해도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가격은 또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살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빨리 사 모으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심한 것 같고요. 근데 화웨이도 아까 그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쿠다잖아요. 화웨이도 어센드 칩에 해당되는 CANN이라는 화웨이 자체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러면 빅테크 업체든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를 사는 거는 뭐 가격도 적당하고 뭐 아직 양은 많지 않지만 하드웨어 사는 거는 사실 심플해요. 근데 그거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화웨이 자체 시스템인 CANN 그것도 수년 전에 엔비디아의 쿠다를 구축하고 그 과정을 겪어요. 그 과정에 시간이 들어가고 인력이 필요하고 노하우도 축적해야 되고 금전적인 거.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H20이 훨씬 저상이지만 그래도 일단 사서 일단 비축해 놓자. 그런 게 강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중국 정부 입장에서 국산화 자립. 그러면 이 자립에는 방금 말씀드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사실 같이 진행돼요. 그래서 장기
장기적으로는 화웨이도 그렇고 중국의 정부 차원에서 업계 차원에서 그리고 빅테크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클라우드나 IDC 또는 정부 기관에서 관련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우리는 국산화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80만 장에서 100만 장 요 HU20의 단기 이런 잠정적인 이런 수출 허가는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2020년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동되고 나서 순식간에 중국에서 대박이 나서 이 테슬라의 그런 모습을 보고 중국 본토의 전기차 업체들이 일종의 매기 효과가 형성해서 자극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안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랑은 전기차랑 반도체는 또 다른 분야라서 똑같이 동일시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요 HU20이 장기적인 국산화, 자립 이런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잠깐 화웨이에 대한 자극 효과도 있고 중국의 빅테크나 화웨이 칩이든 엔비디아 칩이든 이런 첨단 반도체 칩을 사용하는 이런 중국 고객사 입장에서도 뭔가 더 장기적인 방향성을 더 확고하게 잡아가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금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었던데 이제 쿠다 네, 생태계 네. 플랫폼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데는 이제 많이 알려진 네. 사실인데 그래서 로봇 쪽에서도 이제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생각이기도 한데 지금 중국도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는 있는 과정이긴 한데 네. 아무래도 아직은 H20에 대한 수요가 또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극이 또 새로운 자극제가 네, 될 수 있다. 저는 일종의 자극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화웨이 외에 네. 다른 중국의 업체들 그러니까 중국산 AI 칩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까지 와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그런 업체들이 있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웨이에 동등한 그런 수준에 달하는 업체는 없죠. 네. 한 두세 개의 사례만 들면 네. 화웨이는 지금 뭐 훈련용 칩이든 뭐 출연용 칩이든 AI 빅모델 쪽이 가장 첨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화웨이가 비상장사다 보니까 중국에서 AI 칩 또는 자율주행용 칩 요런 칩에서도 그나마 잘하는 업체들 중에 상장사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문명으로 캠브리컨, 중문명은 한우지 상장사인데 그 상해 과창판이라서 외국인 개인은 매매가 안 돼요. 근데 이 업체는 AI 빅모델용 국산 칩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추론용 칩 그리고 일반적인 엣지 컴퓨팅. 근데 어쨌든 요거도 예전에는 수입품을 썼는데 요게 국산화로 대체가 됐어요. 그리고 이 캠브리컨, CAMBRION, 캠브리컨이라는 회사의 주요 고객사는 중국의 클라우드 업체 그리고 빅테크도 좀 있고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리고 이미 텐센트랑 바이트댄스랑 알리바바에 일부 납품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만큼을 엔비디아가 다 덕과점했는데 네. 지금은 화웨이가 얼마, 아까 그 캠브리컨이 얼마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캠브리컨의 지난 몇 분기의 매출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2분기 매출액은 8월 말에 나오니까 1분기 요 캠브리컨 매출액이 11.11억 yuan 달러로 환산하면 1.55억 달러예요. 근데 2024년 기준으로 엔비디아 중국 매출이 170억 달러니까 4로 제하면 분기 매출이 한 42.5억 달러예요. 그럼 42.5억 달러랑 1.5억 달러를 비교하면 너무 격차가 크죠. 그래서 요거는 추론용 칩이나 엣지 컴퓨팅 이런 거 있고 또 자율주행 전기차에서는 지금 자율주행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니까 자율주행 쪽에 필요한 칩은 또 한자는 지평선 로보틱스 종목 코드는 09660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 정확하게. 영문명은 Horizon, 네. HORIZON, Horizon Robotics. 요거는 자율주행 쪽에 집중된 이런 칩, 자율주행 위주로 칩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 중국 본토 전기차 업체에 많이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관련 업체에 많이 공급하고 있고 그래서 화웨이가 상장사라면 화웨이만 깊이 파면 되는데 비상장사다 보니까 훈련용 칩이나 추론용 칩은 전혀 지금 화웨이 왜 역으로 생각하면 왜 미국 정부에서 화웨이만 이렇게 요 회사만 오로지 요 회사만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는 사실 아무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화웨이가 비상장사다 보니까 데이터나 이런 아주 미세한 정확한 정보를 숫자 이런 걸 얻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국산화 속도나 전반적인 매출이 얼마지 그런 국산화 칩의 발전하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캠브리컨이나 허리전 이런 실적 발표나 요거를
여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는 그런. 네. 근데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H100을 타깃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화웨이급에 해당되는 다른 국산치 업체는 사실상 없어요. 네. 화웨이급은 없지만 네. 그 밑에서 뭐 계속해서 젊은 세부 분야별로 네, 네. 늘려가는 그런 네. 부분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어쨌든 화웨이 네. 독보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상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화웨이 뭐 주가를 가지고 우리가 반응을 할 수는 네. 없고 네. 다른 이제 AI 뭐 반도체 업체들이라든지 관련된 네. 업체들 주가 흐름은 그 H20 수출이 허가가 다시 되고 나서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아까 네. 그 1분기 매출액이 1.5억 달러밖에 안 네네. 되는 캠브리컨의 분기별 네. 또는 그 MOA나 YOY 그 성장률을 보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배 늘었어요. 아직은 규모가 작고 화웨이나 엔비디아랑 전혀 다른 분야라서 약간 주변화된 그런 느낌이지만 분기마다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 그 성장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국산 칩의 발전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빠르다. 네. 네. 그 다음 이제 질문 드렸던 화웨이 외에 네. 상장사들의 주가 흐름들. 네. 화웨이 상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AI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흐름으로 네. 이제 H20 수출 재개되고 나서 네. 어떤 흐름이 좀 감지됐는지 네. 알려주세요. 이 주가 흐름을 한 두 개로 나눠서 보면 예를 들어서 상해거래소랑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이 5,3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산 칩이든 또는 엔비디아 공급사든 AI 칩 테마 지수 요거를 보면 수출 허가가 미국 현지 시간 7월 15일이니까 한국 시간 또는 중국 시간으로 7월 16일. 네. 그래서 7월 16일, 17일, 18일 그리고 오늘이 22일이죠. 네. 그러면 21일까지 4거래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중국 증시중 AI 칩 지수는 16, 17, 18 그리고 21일까지 4거래일 동안 다 상승했어요. 물론 매일 일간 상승폭은 다 1% 이내였어요. 어쨌든 네. 상승. 그리고 중국 증시에 또 엔비디아 공급망에 속하는 공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 안에 엔비디아 테마 지수가 있어요. 이 테마 지수를 보면 여전히 4거래일 연속 상승했어요. 네. 그리고 또 파운드리 중에서는 화웨이든 다른 반도체 업체든 위탁 생산을 SMIC 쪽에 하잖아요. SMIC. SMIC 주가를 보면 수출 해제된 당일 약보합 그리고 17, 18일 이 거래일 연속 1%대 상승, 7월 21일 어제는 강보합.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H20 수입이 들어오는데 중국 국산 반도체 칩은 주가가 대체로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인 효과랑 중장기적인 그런 방향성의 변화는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엣지 컴퓨팅이나 그 매출 규모가 아직 작은 캠브리컨도 16, 17, 18일 3거래일 연속 상승, 물론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리고 21일 어제는 약보합. 그리고 또 하나만 예를 들면 자율주행 쪽에 들어가는 칩, 아까 호리즌, 지평선, 호리즌 로보틱스의 주가는 16일 보합, 17일 4.9% 상승, 18일 약보합, 21일 어제는 1% 하락. 그래서 주가를 봐도 이 엔비디아의 H20의 수출 재개로 해서 중국 국산 칩이나 그에 관련된 밸류체인에 관련된 종목들이 딱히 하락하지 않았어요. 네. 이걸 봐도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네. 있는지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미국 쪽에서는 이번에 H20 이제 수출 허가를 두고 네. 정부 쪽에서는 이게 첫 번째 고사양 칩도 아니고 두 번째 칩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저사양 칩이기 네. 때문에 좀 상관이 없다라는 네. 발언을 했는데 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자립 네. 굉장히 좀 의존도를 많이 줄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노력을 네. 많이 해온 것도 사실인데 뭐 이런 정책 변화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좀 결정하는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네. 이번에 단기적인 H20 수출 재개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국산화, 뭐 국산 자립
이런 방향성이 더 확고해질 수 있는 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첨단 칩 H100은 절대로 수출 허가를 안 해주죠. 그러면 그걸 허가해주면 중국 AI 산업 발전이 더 빨라지는데 그러면 H20이 훨씬 저상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존의 정책도 있고 미래의 어떤 가능성, 리스크를 대비해야 돼요. 그러면 H100 칩은 수출 금지지만 H20이 수출 허가된 것처럼 나중에 혹시 어떤 히토류와의 어떤 교환, 혹시 어떤 아주 낮은 가능성이라도 어떤 리스크는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보면 10년 전에 중국 제조 2025, 그러면 그거 중에 레거시 반도체 칩은 이미 다 해결됐고, 근데 첨단은 아직은 최종적으로 해결 안 됐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반도체 투자 기금이라는 걸 제공해요. 뭐 산업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입장에서 투자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1기, 2기, 3기, 1기 2014년, 2기 2019년, 지금이 3기가 2024년 5월부터인데 3기 정부 차원에서 계획한 지원금이 66조 원이에요. 요 66조 원은 1기 플러스 2기 금액에 해당돼요.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고, 한 가지 변화는 1기, 2기 때는 아무래도 파운드리 위주로 많이 지원했어요. SMIC. 근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EUV 장비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1기, 2기에 비해서 3기, 즉 2024년 5월부터는 66조 원이라는 재정 예산 중에 더 많은 부분을 EUV를 비롯한 반도체 첨단 장비 쪽에 더 지원을 많이 주고,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나 장비랑 소재 쪽에 더 비중이 커요. 네. 그래서 저는 일종의 매기 효과라고 봐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입장에서 방어해야 할 점은, 화웨이는 지금 아직 H100을 위해서는 계속 수많은 칩을 쌓고, 그리고 여러 개를 수량적으로, 그러니까 칩의 인해 전술이에요. 그 H100 엔비디아랑 같은 그런 기술이 안 되니까 나름 많이 쌓고 여러 개 칩을 계속 조합해서 하나의 완전한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는 국산 칩의 인해 전술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국산 칩의 인해 전술. 네. 그러니까 아직은 수율이라든지 생산 규모가, 만약 그렇게 계속 쌓는 방법, 화웨이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엔비디아의 물리적인 방법을 어느 정도 필적할 만한. 근데 그게 수학적인 방법, 양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수율이나 아직 생산 규모 면에서 전혀 수요에 못 미쳐요. 그러면 화웨이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 화웨이가 몇 년이든 일정 시간을 거쳐서 수율이나 이런 수학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을 필적하면 그게 달성했다. 그러면 다음은 화웨이는 어디로 갈까요? 동남아에 수출하고 중동에 수출하고 전 세계로 수출하죠. 지금 수출은 어때요? 지금은 아주 소량으로 동남아, 중동. 그래서 저번에 또 트럼프 행정부가 또 아랍에미리트를 갔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화웨이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 국내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해결되면 또 해외 시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또 시장 독과점 위치를 조금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H20 수출 허가가 있든 없든 초장기적으로 중국 국산화, 중국 반도체 자립이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더 확고해질 것 같아요. 네. 짧게 요거까지만. 네. 중국하고 이제 히토류 자석 수출 재개 합의했고, 네. 그 대가로 중국에 칩 다시 팔겠다, 이게 상무부 장관, 미국의 네. 상무부 장관의 발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부 보도 보면은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카드고 뭐 이렇다 할 그런 건 없다 아직은. 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지금 히토류하고의 어쨌든 협상이다, 이런 관측이 많아요. 저는 미 네. 상무부 장관 또는 네. 미 재무장관의 그 발언은 네. 그쪽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부터 관세 전쟁을 한 후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포함해서 10대 반격 조치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대체 불가능하고 강력
압력한 조지가 히토류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물론 4월, 5월의 대미 히토 자석 연구 자석 수출에 비해서 4월, 5월은 급감했는데 6월에 좀 많이 늘었어요. 하지만 기존의 정상적인 그 평균 양에 비해서는 아직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중국의 히토류 수출은 오히려 완화는 상대방으로 주고받기 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저번에 5월 말에 포드 그 시카고 공장이 일주일 동안 히토류가 없어서 생산 중지된 것처럼 뭔가 미국 쪽에서 하나 하면 중국 쪽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별로 특히 민용. 근데 방산 쪽은 절대로 엄격히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히토류는 미국 쪽의 어떤 정치인의 발언만 보고 판단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 투자 전문가 진링 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